또 멋진 또 우리 어제 따끈따끈한 가장 따끈따끈한 A1이시고요.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또 어떤 일로 이 일을 시작했고 왜 시작했고 또 차트에 대해서도 또 완전 2부만에 또 노하우도 풀어주실 거거든요. 우리 구본호 아이돌 강의하실 때 정말 재밌고 진실을 되게 정말 아직도 지방방송이 많은데 이제 시작하면 딱 꺼주셔야 돼요. 네, 모시겠습니다. 구본호 아이오님. 네, 안녕하십니까. EX 바나나에서 EX 마니아가 되어가고 있는 어제 A1이 된 구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민현 대표님 지금 저만의 노하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만의 노하우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고혜진 대표님, 유민현 대표님이 하는 강의를 저는 그대로 100% 복제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투자해서 오시는데 제가 그냥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시바지노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부제로 잡은 게 사실 어제 강의 때는 이 EX 마케팅과의 상관관계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코인 거래 단 한 번도 안 해본 왕 초보들이 누구나 하루 3%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이 시바지노고거든요. 근데 그 시바지노고와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EX와의 마케팅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원희자님 강의도 아까 대구에서 올라오신 우리 선배 직급자 분들의 모든 이 강연에서 답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답을 찾으셨으면 사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답을 못 찾으셨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네이버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네이버가 두나무 업비트를 인수하려고 한다. 그래서 간편 결제, 가상 자산을 운영을 하려고 한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들을 이제 네이버 페이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세상들이 오고 있다. 아직은 실현되진 않았으나. 하지만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코인 ATM. ATM인데 그냥 ATM이 아니라 암호화폐 ATM입니다. 이 암호화폐 ATM이 지금 명동에 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한국인은 사용을 못하고 외국인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 있었지만 저희가 학비를 보내려고 하면 은행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게 저한테 받을 때까지 한 일주일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구독을 하면 이 구독을 이제 해외 거래소로 이제 리플 사서 보내고 그 거래소에서 이제 저희 회사로 이렇게 넘기는 방식을 하는데 그 리플 혹시 보내보시면 얼마나 걸리던가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받는데 일주일이 걸리던 프로세스들을요, 이제는 5분이 걸리지 않는 그 방식으로 너무나 쉽게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EX를 지금 오셨다는 거는 이미 헤드스타트를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축하드리고, 그래서 이 흐름을 어떻게 먼저 잡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미국 주식을 하고 싶으면 미국 장이 열릴 때 일어나야 해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 주식을 하시는데 전에 보니까 집에 딱 갔는데 어머니 눈이 퀭 하신 거예요. 왜 퀭 한가 봤더니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일 다 하고 새벽에 미국 거래장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너무 피폐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안 볼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다는 거, 그리고 주식 시장의 크기보다 훨씬 큰 선물 시장은 100조 원이 넘는 시장, 현물은 15조 원이 넘는 이 시장으로 24시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어디로 모여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돈을 벌려면. 그럼 그 돈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가 일단 빠져야 돈을 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블루오션이라 하는 거는 지금 시작됐지만 이렇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유민호 대표님이 항상 쓰시는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1년에 버는 수익률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 보시면 39%,
그리고 뭐 잘 못한 사람은 1년 다 해놓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놀랐던 게, 사실 저는 주식과 암호화폐를 정말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 주식을 딱 한 번 투자를 했는데, 제가 전기차를 너무 많이 알아서 전기차 주식을 제가 인생에서 딱 한 번 넣어봤습니다. 그게 에디슨 EV라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퀴즈에도 그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요, 쌍용이랑 1200억짜리 계약을, MOU가 아니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야 되겠다 넣었는데 주식을 빡 펌핑을 시키더니 잔금을 치러야 되는 잔금을 안 치는데요.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는데 잔금을 안 내요. 그러다 보다 주식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네, 처음 하는 주식이었는데 제 돈이요 없어졌어요. 아주 싼 가격에 팔고 싶은데 팔지도 못해요.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 이장님께서 10년 전에 이제 코인을 보셨다는데, 저는 한 7년 전에 리플을 198원대 봐서 1억을 제가 넣었었거든요. 그때 한 10만 몇 개였던 것 같아요, 코인 개수가. 그랬는데 딱 그거 넣고 딱 한 달 딱 지났을 때 1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2주 동안 2,000원, 3,000원, 4,5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아야지 했는데 그 4,500원짜리가 갑자기 4,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나? 그럼 4,500원만 오르면 팔아야지 했는데 3,800원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4,000원이 되면 팔아야지 했는데 3,500원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3,000원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러면 3,800원도 욕심이다, 3,500원까지만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는데 2,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절 근처에서 팔고, 이 시장은 도박판이다, 나는 절대로 차트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보지 않겠다 하고 이 세계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노동의 가치를 올려서 제가 뭐 중앙외국계사 동시통역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디어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4년은 영어 특화 대한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학교를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시급으로 계산하면 10만원 넘는 일을 해오는데 돈은 안 쌓여요. 물론 제가 쓰는 돈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안 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에 관심이 있고 미래 세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학교를 세우고 이런 거에 되게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하려면 돈을 쓰는 일이에요.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돈을 투자를 해도 지도자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교육을. 그러면 100년 동안 계속 들이부어야 한 명의 지도자가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돈으로 계속 투자는 하는데 뭘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 EX를 만났습니다. 저는 EX를 만나면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에 있지? 뭐 때문에 여기에 있지? 아마 저는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왜 트레이딩을 지금 배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왜 마케팅을 하려고 할까요? 뭐 내가 10년을 넘어간 전문 트레이더가 되는 꿈을 가지고 계셔서 트레이딩 하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고 트레이딩과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이든 마케팅이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부자가 돼야 될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바진 어고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왜 마케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저는 확신을 좀 심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맨날 말씀하시는 거, 하루에 3%가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300만원 시드가 있으면 매일 10만원, 그리고 3천만원 시드가 있으면 매일 100만원, 3억이 있으면 매일 1000만원도 가능한 이 3%의 수익, 즉 내가 투자하는 시드의 2배가 되는 겁니다. 하루에 3%만 먹으면요. 근데 그게 3%라고 하는데 1%라고만 생각을 해도 어떨까요? 저는 1% 먹는 거는 진짜 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여기서 너무 수익을, 아까 38%가 최대라 했는데 뭐 80%, 뭐 100% 이런 사람들이 EX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루에 1%만 수익을 내도 사실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드를 늘리고 하루에 1% 수익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아까 심리,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차트 강의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알려드리는 시바지노고 매매법 있잖아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를 여러 번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오늘 들은 걸 가지고 그냥 평생 로봇처럼 돈을 찍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는 거는 알면 됩니다. 아는 건데 저희가 다른 걸 알려드리거나 어려운 걸 알려드리면 못하시겠죠. 근데 저희는 딱 1시간 교육하고 시바지노고를 매매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알려드린 걸 가지고 두 번째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병아리 탈출방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일지를 달성하게 해서 그냥 로봇처럼 계속 이 시바지노고의 매매법들을 해나가게끔 저희 본사에서는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3단계는 저는 이후 강의를 강사 선생님이 유민호 대표님이 얘기하셨나요? 39? 27 44? 16 이거 지금 생각하셨나요? 39가 도대체 어떻게 곱해야 되는 거지? 44를 어떻게 곱해서 어떻게 대답해? 이렇게 생각 안 하셨죠? 그냥 찔렀는데 나온 거잖아요. 저희는 차트를 보고 찔러서 시바지노고, 찔러서 시바지노고 이렇게 매매를 할 때까지 그냥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저는 요즘에는 그 추가적인 지식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1% 먹는 데는 이 시바지노고 매매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단계를 기억하시고 제가 요즘에 요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신규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차트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회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래서 수익을 못 낸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쉬운 방법을 두고 어려운 길을 자꾸 가려고 해요. 이미 앞서서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이 시바지노고를 외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만 수익 먹어도 충분히 돈 잘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해보면 어떤가요? 1.2% 먹는 것보다 3% 먹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장이 좋으면 한 5%도 먹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먹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또 수익 잘 낸다고 하면 쪼르르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기본 훈련은 다 제치고 누가 잘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쪼르르 가서 듣고 저쪽으로 쪼르르 가서 듣고 온갖 보조지표들 다 공부한 다음에 유튜브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됐으면 벌써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라 하더라고요. 다 알고 나니까 트레이딩을 못해요.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런 분들은 조심하는 분들이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래서 들어가야 돼, 저래서 들어가야 돼 하고 다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1%, 2%에 만족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2%는 너무 쉽게 먹는 거예요. 저희가 뭐 병아리 신규분들을 교육해보면 알겠지만 일주일도 아니면 좀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하루면 수익을 10%씩 내요. 그러면 이제 되네? 그러고 이제 제가 한 게 이거예요. 시드 늘려. 오케이. 어차피 확실한 추세와 타점이면 그래, 이제는 베팅을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심리가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 제가 코치말 제 주변에 시드 늘리지 마세요. 맨날 강사님도 하시는 얘기예요. 소액으로 하세요. 1.2% 자동입절 거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만 하세요. 안 들려요. 왜냐면 어차피 들어가가지고 수익 낼 거면 오케이, 간 거다. 그렇게 제가 주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아리방이나 이렇게 보면 자꾸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윤민호 대표님도 안 제가 전체 추세를 보지 못했을 때 저는 롱으로 수익을 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숏보다는. 그런데 이제 전체 추세를 못 보니까 제가 이제 필터로 들어가서 엘렐렐렐렐 이거 다 체크해가지고 코인을 찾은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제가 찾은 코인만 살짝 오르는 것 같더니 폭 내려가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수익 인증을 막 병아리방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부산 출장에 있었는데 근데 저는 분명히 시그널대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자꾸 마이너스가 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자꾸 수익을 내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유민호 대표님이 아니 굳이 340개 코인 중에 320개가 숏인데 그걸 굳이 롱으로 필터를 찾아가지고 그 롱 코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손실을 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데 갑자기 마상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막 아니 시키는 대로 시그널 일치하는 거 자꾸 했다고 막 썰전을 막 벌였어요. 그러니까 방 분위기가 안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대화가 싹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뭐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이제 김한옥 대표님 어머니가 갑자기 카톡으로 오더니 본욱씨 유민 대표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니까 저 그 얘기 안 했으면 완전 TV에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려준 거는 토론할 필요가 없는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알려준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이래도 되지 않을까? 저래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토론을 자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토론하고 싶으면 유튜버들이랑 스터디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트레이더들이랑. 하지만 저희는 트레이더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진 어고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러면 굳이 EX를 안 하셔도 될 거. 너무 강하게 죄송합니다. 그냥 시바진 어고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이겁니다. 팔아야 될 때 팔지 못하는 거. 손절이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트레이더 잘하시는 분들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지금 알려드릴 시바진 어고 이 매매법은요, 이 1번을 훈련시키는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매매법은 다 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우리 병아리 1단계, 1.5단계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보자가 이제 안 되면 여러 명의 코치한테 코칭을 받으려고 해요. 저분이 매매 막 수익률 짱이야. 그러면 저분 강의 들어보고 싶고, 아 이분이 수익률 짱이야. 그러면 이분 강의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병아리 방에 들어가서 수익률 잘 내시는 분들 거를 막 다 찾아 들어가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못하니까. 그런데 보면은 시바진하고 아닌 것도 있고 본인만의 루틴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요. 제가 그걸 보고 굳이 나는 시바진어고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들을 들으면요, 내 시바진어고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코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시바진어고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쉬운 방법만 찾는다. 우리가 고야 진입이라는 걸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고야에 안 올 때가 참 많아요. 시그널이 이미 땅 뜨면 이미 고야 치고 올라간 코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못 기다려요. 왜냐면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치만 반드시 고야로 내려와서 부딪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이유는 결국 이것도 심리입니다. 내가 기다릴 힘과 여유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리스크들을 보시면 다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제가 심리를 조금 더 강조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리스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EX에서는 소액 트레이딩만 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막 거의 청산 가까이도 당해보고 하면서 이제 병아리 이 시바진어고를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소액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일까요? 돈 벌고 싶잖아. 이미 잃은 게 많으니까 복구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1.2% 먹는 건 확실하니까 제가 그래서 시드를 늘리고 싶은데 1단계, 1.5단계를 하면 시드가 한 80%로 줄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고일봉 대표님이 강연해 주셔서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우리는 손절의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1단계에서는요. 그러면 1.2% 먹는데 손절은 클 때가 있어요. 그런 혹시 가슴 아픔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1단계 하시는 분들?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심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잃어야 될 돈인데 내가 1억을 넣으면 2천만 원을 잃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넣으면 2만 원 잃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큰 금액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를 제가 요즘에서야 깨달았다. 그 정도로 심리가 우리를 잡고 있으면요 못 봐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막 병아리 막 숙제내야 되는데 이제 마케팅하고 그러면 힘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소액이잖아요. 막 걸어놔요. 고야에다 다 걸어놔요. 그럼 마이너스 날 때도 있거든요. 나봤자 몇백원. 괜찮아요. 그리고 확실한 추세일 때만 코인 늘리기. 그렇게 해서 1%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2 이상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심리를 무너뜨리는 게 3 이상. 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제 레버리지 많이 써서 청산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고혜진 대표님은 레버리지는 마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올리면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심리를 빼기까지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조급함이 생길 때는 이 레버리지 코인 늘리기로 20배면 거의 40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이만큼 잃었으니까 지금 제가 1% 먹는 게 성에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겠죠. 그래서 가끔씩은 시드를 더 부어가지고 1%를 크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때 딱 잃어버리고 나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내가 A1이 올라가고 내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시드를 늘리겠다. 직급이 안 올라가면 시드를 늘리지 않겠다. 제 스스로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리플 1000개만 가지고 1% 코인 늘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하고 있어요. 실전 매매 하루에 10개 이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기계처럼 돈을 찍어내는 기술을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까 구구단처럼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손절하는 게 두려우시잖아요. 근데 아까 병아리 단계에서는 손절을 연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정확한 기준으로 손절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좀 버리시고요. 손절을 여기서 알려준 기준대로 하고 있으면 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실전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한 번 거래할 때 저희는 뭐 2%도 아닙니다. 1.2% 자동익절 그냥 걸어놔요. 그거 늘리지 마시고 1.1% 갔는데 지금 확실한 롱이래. 그러면 자동익절을 풉니다. 그러고 나서 한 3%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3% 올라도 소액이면 몇백 원이에요. 몇백 원에 나의 심리와 루틴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 걸어두세요. 그리고 1.2% 안 찍으면 또 이거 숏이래. 그러니까 지금 막 한 0.6일 때 나올까 이러지 마시고 시그널 바뀔 때까지 손절을 기다려보시고 이렇게 심리를 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방향 매매, 요거는 그냥 저희 그룹에서는 아예 손모가지를 잘라야 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그널이 롱인데 숏을 잡거나 아니면 시그널이 숏인데 롱을 잡거나 요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널이 바뀌면 반드시 손절을 한다. 요게 저희 EX에서 스폰서님들이 모든 파트너들에게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보가 실전 경험을 하게 되면 손실이 난다는 건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선배들이 소액 투자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셨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안 하실 거죠? 네, 10만 원으로 하세요. 언젠가 돈을 벌 날이 옵니다. 빠르게요. 그래서 차트는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하시고 매매 일지를 쓰면서 왜 이때는 1.2%가 5초 만에 먹었는데 왜 이때는 1.2%가 3-4시간이 돼도 안 될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과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트레이딩에 대한 감각을 키우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EX의 시바진어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시바진어고가 뭐냐? 처음에 시바진 저 되게 이게 어감이 별로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막 좋지는 않지만 이제 시바진어고의 매력을 알면 이 어감도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서 끝. 집에 가시면 돼요. 끝이에요. 끝. 요거 외에 다른 기준을 가지지 마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볼게요. S가 떴어요. 숏장이었는데 이 S가 시그널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진입해요? 핑크색 라인이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이해되시죠? 네.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그럼 왜 시바진어고를 저희가 하려고 하느냐? 단순해요. 심플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기준은 딱 고야 라인 기울기,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고야 진입. 그리고 배우기가 쉽고요. 알려주기가 쉬워요.
여기서 이제 그 마케팅과의 상관관계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배우기 쉽고 알려주기 쉽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저를 되게 경이롭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물릴 일이 없고요. 물려도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수익이요. 추세만 확실하잖아요. 땅 걸리고 땅 없어져요. 자동익자. 기분 좋지 않으세요? 자동익자는 막 기분 좋지 않아요? 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진짜 제대로 하면 빨리 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손절 연습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그러니까 병아리 1단계, 1.5단계의 목표를 자꾸 수익률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수익 잘 낸다 그러면요 조바심 생기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난 이렇게 못하지? 저는 진짜로 진짜 중학교 때부터 A를 놓쳐본 적이 없고요. 저는 대학교 때도 최우수로 졸업을 했는데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진짜 나이도 진짜 많으시고 진짜 그런데 너무 잘해요. 자괴감이 막 2배, 3배로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목표가 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어요. 1단계는 일단 트레이닝 기준 딱 2가지입니다. 고야 기울기랑 고야 근처에서 진입한다. 이 2가지 기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면 그거는 이미 오염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나의 기준은 2가지야. 고야 기울기, 고야 진입. 그러면 이 1단계의 목표는 뭐냐? 저는 1번에다 이걸 적었어요. 확실한 손절 연습. 시그널이 바뀌면 무조건 손절을 한다. 심리를 투영하지 않고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을 한다. 요거거든요. 근데 1단계는 변동 시그널 기준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변동 시그널이 바뀌면 1시간이 있어야 그게 확정 시그널이 됩니다. 근데 변동 시그널은요. 막 깜빡였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변동 시그널에 손절을 했는데 이놈이 사라졌네? 그러고 다시 올라가서 자동익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 이미 손절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짜증나죠? 짜증나요. 근데 괜찮다고요. 왜? 우리는 손절 연습을 한 거예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올라간 거는 괜찮아요. 왜? 내가 손실을 보지 않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손절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1.2%씩 하루에 3%를 먹어보는 훈련을 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도 보고 3MA도 활용을 하고 표시들을 넣어가지고 확실한 추세에 진입하는 이런 훈련들도 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1단계는 양궁이라고 생각하면 관역에다가요 막 100발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관역이 맞히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팔도 당겨보고 활도 쏴보고 얼마나 강도 있게 쏴보고 다 해봐요. 그리고 1.5단계는 명중을 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중을 시키려면 심리가 널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심리가 고요해야지 관역을 빡 맞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5단계로 넘어가면 안 돼요. 심리가 안 만들어지고 손절의 기준이 안 만들어지면. 그렇게 해서 손절 기준은요. 시그널 바뀌면 무조건 손절을 합니다. 그거는 확정 기준이에요. 이제 확정 시그널 기준이에요. 그치만 확정 시그널이 될 때까지 이제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5단계에는 얘가 이런 전조 증상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시그널이 바뀌겠구나. 그러면 손실률을 줄여가지고 탈출하는 훈련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손절을 할 때는 작게 손절을 하고 수익을 먹을 때는 크게 먹으면 10번 중에 8번은 먹고 2번을 잃으면 수익이 늘겠죠. 그게 이제 1.5단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단계 목표 수익률은 하루에 10%를 채워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단계 그 전설의 비둘기 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항상 부러워하는 비둘기 팀 거기로 넘어가시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병아리 1단계와 1.5단계의 핵심이 뭐라고요? 손절 연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절을 하는 거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손절을 기준대로 잘했다면은 진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잘 내는 것보다 많이 거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손절을 해내는 거,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심리에 영향받지 않고 정확한 기준으로 손절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병아리 1단계, 1.5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이걸 적었어요. 절대로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닙니다. 요 마음이 들어있다면 병아리 1단계로 다시 돌아가세요. 왜 그러냐면 심리가 개입한 거거든요. 돈은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습하실 때는 돈 버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돈 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야라인은요, 다 5년간의 모든 코인을 분석한 결과 1시간 본 기준 가장 많은 지지와 저항을 맞은 기준 가격이에요. 그래서 롱일 때는 이 고야라인이 지지선이에요. 너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계속 올라가! 이걸 하는 최후의 라인이고요. 숏일 때는 너 더 이상 올라오지 마! 하고 가격을 누르면서 계속 내려가게 만드는 최후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고야라인이 뚫렸다는 거는 최후 지지 저항선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고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L에 숫자가 붙은 시그널, L, 1, 2, 3 요것만 보시면 되고, 스마트 차트에는 LN이라고 있지만 저희 병아리는 다 프리미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셔야 될 유일한 시그널은 L, 1, 2, 3. 그 다음에 하락 추세일 때는 S, 1, 2, 3 요 시그널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 L2가 이제 떴습니다. L2가 떴어요. 근데 어때요? 고야 기울기 보니까 이제 고야 기울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L2가 뜬 시점은 여기거든요. 진입하나요? 아니요. 안 해요. 아까 시바진 어디서? 고야에서. 그럼 얘가 내려와서 고야를 맞을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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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네. 근데 여기 올라갔는데 우리 심리는 이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얘 맨날 너무 늦게 떠 이렇게 생각 드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파도는 계속 오고 서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많다는 거예요. 기회를 못 기다리는 내 심리를 기다려보는 게 바로 고야 진입입니다. 그래서 고야 진입은 심리적인 훈련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L2가 뜨고 고야 기울기가 확실하면 익절,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고야 맞았다가 다시 올라가면 익절, 다시 조정받아서 내려와서 익절, 익절, 이렇게 익절을 합니다. 근데 추세가 영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올라갔으면 또 내려오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번째, 이제 6번째 때는 또 고야에 들어갔는데 얘가 휙 내려가네. 그리고 이렇게 음봉이 뜨네. 그리고 시그널이 변경됐네. 그때는 손절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세요? 나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5번 먹고 한 번은 지는 게임이라니까요. 10번을 하면 100%를 먹는 게임이 아닙니다. 트레이딩은 10번을 하면 80% 먹고 20%는 추세가 바뀌니까 손실을 최소화해서 탈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손절 좀 덜 들으시나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못했어가지고 한이 있어가지고 S2가 떴어요. 이렇게 고야에 맞는 타이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반드시 시간은 옵니다. 그래서 S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있다. 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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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절. 근데 추세가 이제 바뀌어요. 근데 하필 들어갔네? 그러면 올라가면서 양봉이 나오고 L2 시그널이 변경이 되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안 기분 나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결국엔 트레이딩의 핵심은 추세와 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타점은 이미 정해졌죠. 어디서? 고야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추세잖아요. 이 추세는 오늘 진짜 추세 잘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결국 파도거든요. 그래서 이 서퍼가 있어요. 이 서퍼가 파도를 타고 싶어요. 저기 바다가 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바다가 파도가 오는 걸 보면서 서핑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신규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가 지금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데 나는 지금 무조건 서핑할 거야. 트레이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키면 무조건 난 트레이딩을 해야 돼. 그리고 파도가 치겠지? 예측해요. 일기예보도 안 봐. 네, 그리고 실제 바다 상황이 어떤지도 안 봐. 근데 파도가 치겠지? 예측을 해요. 그래서 강원도 가자! 한 거예요. 갔더니 이러고 있어요. 파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려요. 없네. 5시간을 기다려요.
오늘은 파도가 아예 안 치는 날이래요. 그러면 굳이 서핑 갈 필요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햇빛에 다 밥도 못 먹어, 언제 칠지도 모르는 파도를 계속 주구장창 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추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라인 차트 좀 이따가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 라인 차트가 지금 관망이래. 근데 이 RSI가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내려올지, 이거는 예측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올라가면 대응을 하는 거고요, 내려가면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의 영역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 대응의 영역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고야 도미넌스, 마켓 도미넌스, 고야 라인 차트, 시그널 라인, RSI 라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세, 그 다음에 그 후에 롱숏으로 어떻게 들어갈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코인을 찾으면 됩니다. 고야 도미넌스 이런 거는 좀 이따가 이수근 강사님이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라 중복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 시세를 같이 보는 이유가 뭘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라인 차트 이거 기억하시나요? 아시나요? 이게 저희 그 메인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야 도미넌스 보고 마켓 도미넌스 본 다음에 전체 추세를 파악할 때 이 차트를 보는데요. 이 차트는, 이 초록색 라인은 바이낸스에 연동되어 있는 340개의 코인 중에 지금 현재 고야가 L1, 2, 3 시그널을 띄운 코인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0이면 지금 L이 없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300개가 넘으면 대부분의 코인이 L1, 2, 3의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라인이 붙어 있으면 숏이겠죠. 대부분의 코인이 S 시그널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여기 위에 있으면 롱장이겠죠. 왜? 모든 시그널이 대부분 L 시그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추세를 파악을 하는데, 요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일한 단점. 네, 이건 개수예요, 개수. 그런데 저희가 340개 중에 이제 도미넌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거의 60% 뭐 이상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탑10과 알트코인들 300 몇 개가 이제 나머지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다 L인데 만약에 비트가 세력이 뻥 내려가요. 그러면 모든 코인들도 후두두두두 떨어지면서 S로 바뀌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추세를 보고 이 전체 추세가 비트의 파도랑 같이 가고 있으면 추세가 훨씬 강한 거고요. 전체 추세는 저기 롱타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비트가 숏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롱의 힘이 조금은 작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전체 추세를 파악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숏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단기 가격, 그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RSI라는 건데요. 단기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숏장이었는데 고야를 맞으러 얘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점까지만 볼게요. 여기 시점까지만 보면 얘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시나요?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만큼 올랐으면 내려갈 거야 하고 예측을 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지금은 내려왔지만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야를 빵 뚫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유민 대표님도 하신 얘기가, 이 추세가 바뀔 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내려가는 추세가 확실해진 거를 보면 그때 대응을 하고 숏 타이밍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숏 타이밍으로 막 먹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지금 숏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은 계속 숏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 또 다시 얘네가 조정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는 1시간 보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거의 한 10시간 동안 계속 숏을 유지를 했네요. 그러고 나서 다시 RSI 단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또 고야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꺾였어요. 이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왜요? 추세가 두세 번 확실해지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갔더니 확실하게 기울기도 나왔어. 이때 숏 타이밍. 그러고 나서 근데 지금 보세요. 가격이 둘 다 내려왔는데 아까는 10시간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두세 시간만 하고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지금 신규 하시는 분 중에 하도 병아리 트레이딩을 많이 해서 한 번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런 데이터들이 막 이제 눈에 보이고 패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내려면 10시간 정도는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또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코인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게 2시간만 쇼타임 유지했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가요. 이때 올라가서 관만 올라가요.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얘는 한 번에 뻑! 근데 여기 쇼타이밍이라고 안 적혀 있네요. 왜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아마 이거 발표했을 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추세가 확실할 때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RSI가 올라가는데 이 숏이 계속 유지했던 이 시그널 라인이 꿈틀대면서 빵 이렇게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숏의 추세가 휘청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숏을 유지를 못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 번, 2번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롱 타임 해서 롱 포지션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롱의 파도를 타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제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더 해주실 거고요. 제가 오늘은 심리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너무 빨갛나요? 절대 금지. 네, 뭐 절대 금지예요? 시그널 영매매. 캔들 시그널이 L1, 2, 3가 떠 있는데 숏을 잡는다. 아까 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야 돼요. 캔들 시그널이 S1, 2, 3인데 롱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잘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L1, 2, 3가 뜨면 롱 포지션만 잡는 거고요. S1, 2, 3가 뜨면 숏 포지션만 잡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절대 원칙은 역방향 매매를 하지 않고 시그널이 바뀌면 죽어도 판다. 안 팔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파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그널 바뀌면.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서 트레이딩의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팔아야 될 때 못 팔아서 생기는 겁니다. 10번, 20번, 40번 이익을 내도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 번만 손절 기준 없이요 떨어지잖아요. 청산은 너무 쉽게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EX 차트가 없으면 사실 저는 트레이딩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지를 못하고요. 내가 산 원금보다 마이너스인 상태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당당하게 설명해 주셔도 돼요. 왜냐면 네가 이 시그널이 없는데 저희 형 같은 경우에 15년 정도 지금 암호화폐 트레이딩 계속 해오거든요. 월급보다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시그널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요. 저희 형은. 근데 그걸 좀 더 이제 빠르게 분석을 하는 건데 3년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형이 구독했거든요. 근데 구독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내가 3년을 이렇게 어렵게 배워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을 1개월밖에 안 된 네가 누구를 가르치고 앉아있고 그리고 그 14일밖에 안 된 그 신규가 또 1일차 된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되는 걸 보고 믿을 순 있겠다 라고 해서 구독을 한 거거든요. 형님은 현물밖에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윤민호 대표님 거 캡처해서 맨날 보내거든요. 같은 시드를 넣는데 형은 잘 올라야지 30% 40%잖아. 근데 매일 80%? 매일 90%인데 해.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업비트에서 하지 말고 바이낸스에서 해줘. 그러면 레퍼럴은 나한테 들어오잖아. 그래서 요즘에 바이낸스를 제가 계속 밀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안 팔아도요. 내려오는 거 기다려서 원금 회복되면 어떠세요? 기분 생각보다 좋던가요? 아니요. 심리가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트레이딩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막 미친듯이 내려가서 겨우 회복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럼 현타가 또 와요. 그럼 트레이딩 못합니다. 그래서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병아리반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1단계, 1.5단계를 통해서 손절의 연습을 한다. 그래서 손절을 기준대로 내가 막 갑자기 빨간불 빨리 이거 말고요. 기준대로 손절을 했다면 잘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멘탈이 승리, 멘탈이 70%라면서 근데
조바심이 대부분 있어요. 왜? 지금 내가 투자한 이 구독료, 그 다음에 이 시드, 이것들이요, 여유 있는 사람이면요 사실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여유 없이 우리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생기고 빨리 수익 내려고 하고, 이 병아리 단계인데도 1.2% 진짜 먹기 쉽네, 그럼 빨리 나 이 구독료 좀 뽑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경험이 없이 몇 번 해보니까 된다 싶으니까 오케이, 추세와 타점 확실하니까 이제 시드 투입, 이게 제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경험만큼 큰 자산은 없습니다. 소액으로 해보실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은요 다 해보세요. 그리고 4번 5번, 여기서 제가 그 리플 1500개 잃어버리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제가 계속 롱이 엄청 강한데요, 그때 이거 안 배웠을 때예요. 근데 이제 시그널이 롱이 확실하네, 오케이. 그러니까 막 미친듯이 올라가는데요, 계속 짧어. 그 다음에 막 레버리지 20배 써가지고 짧어. 근데 그때는요 레버리지 20배 쓰면 수수료도 20배 나가는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이 먹었는데 보니까 시드가 줄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일단 막 퍼센테이지로 막 수익이 잘 나니까 막 했는데, 제가 이제 막 7평도 아니에요. 막 7평보다 더 우주에 있는 그 가격을 잡아가지고 더 올라갈 걸 생각해가지고 딱 3초 만에 나와야지 하면서 하다가 그 새벽 3시까지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잠깐 10분을 잠들었어요. 근데 딱 일어나니까 리플 마이너스 200개인 거예요. 와, 그때부터는 막 멘탈이 나가는데, 수면 매매, 음주 매매, 이 매매를 운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수면 운전, 음주 운전,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수면할 것 같으면 포지션 다 클로즈 하고 자시고요. 내가 오늘 기분 좋았다 그러면 그날은 1% 드시지 마시고요. 네, 행복을 드시고요. 그리고 6번, 자기 그릇보다 시드를 크게 해요. 그게 제 케이스예요. 감당도 못하면서 시드가 커요. 우리 이수근 아이님이 좀 이따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수근 아이님 저보다 심리를 더 잘 컨트롤 하시는 분이라서 큰 시드를 넣어도 돼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제 스스로의 도박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A1, A2 올라갈 때마다 저는 시드를 늘리기로 제 스스로의 원칙을 그냥 세운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지금은 좀 편해 보이죠? 1500개 잃었을 때는요 정말 편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심리에서 꼬여있기 때문에 제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심리에서 꼬여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 심리가 풀리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할 때는 매매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바지노우가 수익률이 올라가면요 리스크는 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률을 낮추면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그럼 수익률 낮추면 돈 어떻게 벌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 윤미 대표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대신 시드를 늘려. 그래서 수익률을 낮게 리스크 없이 크게 먹어. 저는 그게 지속 가능한 매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잃을 일이 없잖아요. 리스크가 줄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시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드가 대출 시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여유 있는 시드,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시바지노고를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법이고요, 누구도 무너질 리스크가 없는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매매법이고요, 누구나 꿈을 꾸게 하는 매매법입니다. 제가 이걸 하나 더 적었어요. 타인에게 이 네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를 약속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돈 걸리고 제가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일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소개팅을 한 5년을 안 받았거든요. 제가 싱글인데 이유가 간단해요. 그 소개를 해주시는 분과의 관계가 누군지도 모를 그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리스크가 생기는 게 싫어서 저는 그런 소개도 안 받는 사람이에요. 영업도 못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남과 금전적으로 엮이는 것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쓸 수 있었던 거는 이 매매법만 따른다면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 아빠예요. 1일차예요, 1일차. 근데 이거 제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요. 저희 15일차 된 그 병아리가 제가 같이 이게 스터디 하다가 가르쳐보세요 했어요. 잘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잘 들어요. 집에 가가지고 새벽에 딱 이걸 올렸는데 저희 아버지도 좀 승부분석이 있으셔서 손실나면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빠 이거 이러면 안 돼. 손실난 거 있으면 적어야 돼. 그래야 피드백도 해줄 수 있고. 그랬더니 아니야 다 수익 낸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제가 몰래 저는 이제 저희 형은 부모님이랑 사는 저는 이제 따로 살거든요. 저희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아빠 진짜 이거 진짜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를 했을 때.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공수표를 던지는 일이라면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에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꿈을 꾸게 만드는 멤버.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저희 형이 잘하잖아요 트레이딩. 그런데 나는 봉경이거든요. 봉경이한테도 안 물어볼 거야. 나는 시바지 너구만 시의 강조를 시바지 너구만 해서 나는 하루에 딱 3% 먹어서 내 술값, 내 골프값 그냥 내가 이제 그냥 팡팡 쓰면서 그래서 야 오늘 내가 한 잔 살게 요거 트레이딩 바로 보여주는 그런 매매하면서 살 거야. 아버지가 교사였다가 은퇴하셨거든요. 그런 나이 많은 분들에게도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저는 이 시바지노부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Y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트레이딩의 고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딩의 고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또 원희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EX의 골든타임이 뭘까요? 전 처음에 트레이딩의 고수가 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요. 아까 구독료 한 5년 뒤에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왠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저는 이 EX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씨들을 많이 가져서 이제 내가 트레이딩으로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그 씨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마케팅 구조가 돈을 벌게 하는 구조인데 그게 이제 사라지면 그때는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부자 된 거고 나머지는 정말로 소액으로 매일매일을 버는 그런 정도의 돈만을 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EX 감사합니다. EX의 골든타임은 사실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저는 마케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케팅을 하려면 결국은 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개를 하는데 내가 책임을 질 수 없고 만약에 수익률 내가 한 달에 5% 내게 해줄게. 근데 못 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믿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못 내고 막 청산당하고 돈을 잃고 이러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시바지노브를 우리가 배우는 거는 물론 내가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소액도 아니에요. 버는 거 보면 1%라도 몇백 불, 몇천 불 버세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벌면서 안전하게 누구에게나 복제를 해줄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이 매매법으로 꿈을 꿀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나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해서 배워야 되는 매매법이라면 못하겠죠. 근데 이렇게 나이가 68 이렇게 되신 분들도 하루 배워도 하실 수 있는 매매법이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 매매법을 가지고 이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엊그제 일주일 전에 만든 건데 오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냐는 거예요. 이미 여기 흐름 속에 계신 게 1%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뭘 보는지가 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요 같은 거를 이제 EX 사업을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누군가는 리스크를 봐요. 아 이건 이래서 위험하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아 이런 거 아니야? 결국에는 안 해야 될 핑계를 계속 찾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오퍼튜니티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인지는요 내가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거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가치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당당하게 이 차트가 맞는 전제 하에는
당당하게 사업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차트가 맞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월요일마다 처음에 이 기회를 보는 눈을 다행히 부모님께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왔는데 그래,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지금 하고 있고 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윤민호 대표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월요일날 오면서 이 질문이 하고 싶다.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하고 싶다가 단순히 하고 싶다고만 생각해서 제가 평생을 그냥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살고 어느 정도 힘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고 싶다만 생각을 해서. 근데 EX에 와서 저는 해야겠다로 바뀌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해야겠다로 마음 먹으니까 제 생각이요, 한다가 돼요. 그래서 유민 대표님 뭐 얘기하실 때 제 원래 성격은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항상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게 제 원래 성격입니다. 그래서 즉흥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유민 대표님 딱 전화 와서 강의할 수 있어? 저 원래는 예스 안 해요. 준비할 시간 주셔야죠 이런 사람인데,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한다가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해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마침내 해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트레이딩을 단순히 트레이딩 기술로 오늘은 여태까지 보셨다면, 아, 이게 나의 마케팅에 굉장한 큰 도구를 만드는 그 지금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과 마케팅, 내가 트레이딩 다 배우고 나서 마케팅 하지 마시고 트레이딩을 같이 배울 사람과 마케팅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과 마케팅을 동시에 하면서 훨씬 더 이 골든타임에 탑승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난 또 이렇게 차트 강의 들으면서 감동받긴 참 제가 저 뒤에서 서서 들었는데요, 집중도가 역시 틀리구나 내가 할 때랑. 진짜. 근데 오늘 참 저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 참 2년 전에 시작했던 시바지 노고를 하길 잘했다. 이렇게 멋지게 또 풀었어야지.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잘했어요.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서 진짜 한 3손가락에 들 정도예요. 감동도 있고, 또 차트도 있고, 또 우리 삶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누구니? 우리 잠깐 어머님 잠깐 그 자리에서만 좀 일어주시면. 그냥 또 전문단들 나오듯이 어머님께 수박한 모습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고.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식사. 참나. 무슨 차트 강의도 그렇게 감동이. 너무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됐는데 1시부터 혹시 오늘 뭐 해외로 나가나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타자인 이수근 아이님은 다음 주나 제가 또 기획을 해서 여러분에게 또 듣고, 또 아껴놨다가 듣고, 그 다음에 또 양선주 아이님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우리 또 박세현님 라인 차트를 시간대별로 올려주고 있는 박세현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멋지게 또 마무리할 테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뵙겠습니다.